미세먼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관리기구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10만여 개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충주 세계 무해마스터십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충북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미세먼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관리기구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권역별 위원회 설립 근거가 담김에 따라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건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최대 피해 지역인 충북에 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10만여 개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4,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문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43만 개를 창출합니다. 우선 올해 충청북도가 세운 신규 일자리는 약 10만 3,200개. 충청북도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 국비 2,445억 원 등 총 4,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4대 분야 10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분야별로는 고용환경 변화 대응 2,228억 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1,445억 원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좋은 일터 만들기 773억 원, 일자리 거버넌스 재구조와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과제는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인프라 강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 개발 유지를 위한 친환경 조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중장년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퇴직 전문 인력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주 세계 무해마스터십 성공 개최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충북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힘을 모았습니다. 무해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무해마스터십 홍보 활동과 단체 관람 지원 등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충북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홍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시종 지사와 참석자들은 도청 본관 앞에서 개인택시의 충주 세계 무해마스터십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며 대회 홍보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충북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대회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도내 전역을 운행함으로써 대회 사전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시종 지사는 제천시를 방문해 제천 시민들에게 2019년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사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와 에어로케이 항공면허 발급 등의 성과는 제천 시민을 비롯한 163만 도민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작고 약한 국토의 변방 만년 3%대 충북이 크고 강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충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방바이오 특화도시 건설, 제천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 조성, 동서 육추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충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송미애 의원은 충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선열들의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과 조사, 보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진행되며 대출 금리 중 2%를 충청북도에서 4년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22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주식회사 한국카본, 주식회사 한국신소재, 보은산단 신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과 1,73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카본과 한국신소재는 건자재, 자동차, 항공, 선박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은산업단지에 3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보은산단 신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은 1,400억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20메가와트급 신재생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투자협약 이행을 행정적으로 돕기로 했고 세계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019 함께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이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재능나눔 봉사단체 대표와 관계자 1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의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는 도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과 충주세계 무예마스터십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릴레이 봉사활동은 건강관리, 문화공연, 임의용 등 20여 종의 재능나눔과 생활 밀착형 봉사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천 안전체험교육장이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관식은 이시종 지사,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제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경과보고,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전체험교육장은 79억 9천만 원을 들여 한방엑스포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전국에서 6번째로 건립됐으며 연간 15,000명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0년 전 3월 1일 대한독립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특별한 전시가 열렸는데요.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던 태극기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는 대한 태극기 특별전을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역사의 고비고비 태극기들은 우리 역사와 함께 쭉 해왔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태극기를 단지 신성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간직하고 싶은 소망, 내가 기억하고 싶은 기억들을 담아서 각자의 방식대로 태극기를 만들었고 또 각자의 방식대로 태극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마음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태극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대한태극기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전시입니다. 3.1운동 당시에 독립의 함성을 외치며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상징물이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우측 상단의 태극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영효 태극기의 원래 모습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쭉 최초의 태극기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04년도에 미국에서 1882년 7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발간한 책이 한 권 있는데 해상국가들의 깃발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 코리아 인사인 한국의 선박기라고 하는
태극기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태극기 모습을 최초의 태극기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강점 당시에 일장기를 태극기로 개조한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식민지의 아픔, 그리고 또 이 식민지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다짐,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해방의 기쁨들이 같이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태극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무운장구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저 글씨가 거꾸로 적혀 있죠. 저 무운장구는 이 아래쪽에 엽서에서 보시듯이 일본인들이 승리를 기원하면서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그래서 일장기 당시에 무운장구라는 글귀를 좀 새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일장기를 태극기로 개조를 하면서 글씨를 거꾸로 놓아서 일본들을 누르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1945년도에 미군정에서 아마 김천 지역으로 이분을 파견했던가 봐요. 그래서 로버트 민론하고 프리스 엠펜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념으로 가지고 갔던 그 태극기입니다. 1946년 1월 태극기인데 해방되고 첫 해의 태극기, 1월 태극기에 떠오르는 태양하고 그 태극기를 함께 함으로써 이제 해방된 조국의 상징으로서 태극기가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난당한 그 전쟁 병사들을 구조해 주길 바라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어디 소속이고, 같은 편일 경우에는 구조, 그리고 상대편일 경우에는 이제 포로로 할 때 소속을 밝혀주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를 다짐하면서 쓴 글귀인데요. 저쪽에 보면 이제 하늘의 운과 땅의 평화, 이로움들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태극기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을 담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필승의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저 태극기의 단기 4283년 옆에 보면 서기 1950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마 1950년 당시에 한국에 상륙했던 이 유엔군이 만들었던 태극기로 보이고요. 또 상단에 보시면 고국을 멀리 떨어져 동방의 나라에 대한민국 사변에 당신이 와서 생사를 부동하고 승리하리라, 뭐 이런 다짐을 쓰기도 한 태극기입니다. 지금 이 태극기를 보시면 상단에 인천 코리아 1950년 9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 작전을 기념해서 만든 태극기입니다. 지금 USNS 제너럴 론리 엘팅호라고 하는 함정에 타고 있었던 병사 노르디 가드가 기념으로 만든 태극기입니다. 이 책은 개화기 때 이제 선교사들이나 외교관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가서 출판한 책들인데, 그때 활용해서 책 표지를 장식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 왼쪽 개에 태극기를 활용한 최초의 책 표지 디자인이에요. 이 책들의 공통점들을 보시면 태극 문양들이 쭉 활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외국인들에게 태극기라고 하는 것이 한국, 즉 조선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기라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몸받은 물건이라, 그러한즉 국기가 곧 민군이요 부모요 형제요 처자요 전국 인민이라 어찌 소중하고 공경할 물건이 아니리요.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